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30쪽 수요 연구의 탄력성, 이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30쪽 수요 연구의 탄력성. 자,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딱 네 가지 있거든요. 네 가지 탄력성밖에 없고, 출발점은 이제 공식 정리부터가 출발점입니다. 간혹 탄력성 공부를 하시면서 공식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해요. A의 비탄력성, 이런 구조로 탄력성이 4개가 나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뒤에 것 변화율분의 앞에 것 변화율입니다. B 변화율분의 A 변화율. B 변화율분의 A 변화율. 요게 A의 비탄력성 구하는 공식입니다. B 변화율분의 A 변화율.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의 종류는 4가지 탄력성이 있는데, 하나가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계 탄력성.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또 하나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마지막으로 공급의 가계 탄력성. 자, 그럼 공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가격 탄력성이 2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격 탄력성은 아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 4가지 공식을 쭉 나열하고 둘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가격 탄력성, 하나는 소득이나 교차 탄력성이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공식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량이란 말만 좀 추가해 주세요. 양. 그러니까 항상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뒤에 거 분의 앞에 거예요.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자,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밑에 거 한번 해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분의?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까지도 대답을 하셔야 될 상황이죠. 이거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무엇 변화율분의?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A의 비탄력성 구조로 시험에 나온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 항상 뒤에 것 변화율분의 앞에 것 변화율 하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뒤에 것 변화율분의 앞에 것 변화율이 적용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게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요것만은 교차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은.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의 변화율분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교차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2개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교차로라고 하듯이 재화가 2개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결국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온다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앞에다가 XJ, YJ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XJ, YJ.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그대로 쓰시고 앞에다가 XJ, YJ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재화가 2개 만난다. 교차란 말이 원래 그렇다. 2개가 만나는 거다.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XJ 가격 변화율분의 YJ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내용이 가격 탄력성이 총 2개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최소값이 0이면 돼요. 0이 뭐냐? 완전 비탄력. 기준값은 1입니다. 1. 1이 뭐냐? 단위 탄력. 최대값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가 뭐냐? 완전 탄력. 그러면 기준값이 1이니까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결국 탄력성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보세요.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자,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딱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나왔던 계산 문제인데 사실 뭐 제가 말은 계산 문제라고 하지만 계산 문제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작년에 나왔던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가격을 4% 올렸대요. 4% 상승시켰다. 그리고 탄력성이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력성이 2다. 여러분 탄력성, 수혜 가격 탄력성이 2다. 가장 편한 말로 바꾸면 몇 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한 말이에요. 몇 배라는 얘기예요. 2배. 그럼 무엇의 변화에? 가격 변화에 수요량의 변화는 몇 배나 반응한다? 2배를 반응한다. 그럼 몇 프로예요? 8%. 근데 8%가 시험 지문에 2개 있었어요. 작년 기출 문제. 그러니까 가격을 4% 올렸다. 수혜 가격 탄력성은 2다.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물어놓고 8%가 2개 있었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하나는 8% 증가일 거고 하나는 8% 감소일 건데 여기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수요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요 법칙이 뭔지 알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 누가 묻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왜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왜 증가합니까? 그러면 그건 수요 법칙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법칙이야 그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고 이게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입니다 그게. 결국 가격을 뭐 했을 때 상승시켰을 때는 수요량이 많다. 감소한다.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8% 증가를 답을 하셨다고. 8% 증가를. 왜 증가로 답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별 이유도 없어.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8% 증가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1년 내내 수요 공급인을 공부하시면서 뭐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수요 법칙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상당히 dangerous. 위험합니다. 그 수요 법칙을 모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한다는 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가격을 뭐 하면 올리면 수요량은 준다. 맞아요? 그럼 답은 뭐야? 8% 감소. 그럼 문제 다른 건 내볼게요, 제가. 탄력성 0.59. 0.59. 가격을 4% 하락시켰다. 그럼 일단 우리, 여러분들, 요건 쉬운 거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격을 뭐 하면? 하락하면 수요량은 많다. 증가한다. 왜 증가죠? 그게 법칙이, 수요 법칙이에요. 증가한다. 몇 프로 증가한다? 2%. 아니, 좀 어렵나, 이거는? 2% 증가한다. 이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시험 막판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칠 때 매번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자, 그러면 시험장 가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당연시 여기게끔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늘고 줄고,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 그건 왜 그런 건데요? 법칙 때문이다. 그리고 탄력성이 심했 때문에 그럼 몇 배로 이해하시면 좋다. 2면 4의 2배니까 8이 되는 거고, 그죠? 0.5면 0.5로 곱해버리면 2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근데 방금 우리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잘 보세요. 가격을 4% 하락시켰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맞습니까? 하락시켰으니까. 수요량은 2% 증가했다? 그럼 플러스 2%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2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4분의 2잖아. 그럼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 0.5가 아닙니다. 그냥 0.5예요. 왜냐면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처럼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거든. 맞아요? 이 최소값이 0이란 말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0m가 없어. 0m가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마이너스가 나오면. 근데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구하는 족족 마이너스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랑? 가격이랑 수요량의 관계는 무조건 반비례니까. 반비례 한 글자로. 마이너스는 몇 글자? 마이너스 네 글자인데. 예. 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세 글자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를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구하는 족족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유일하게 절대값을 씌워요. 뭐를 씌운다고? 일단 절대값의 의미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얼마죠? 2예요. 예.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또 2예요. 그럼 절대값의 의미는 안에 있는 부호를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m로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0m로 넣으면 안 돼. 전부 다 플러스가 나와야 돼. 최소값은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구하는 족족 마이너스만 나온다. 근데 플러스로 만들어야겠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세요. 수의 가계 탄력성은 절대값 덕분에 최소값은 얼마? 0이에요. 기준값은 얼마? 1. 최대값은 무한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가격 탄력성 하나 더 있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답하세요. 가격을 상승시키면 공급량은 뭐예요? 증가합니까? 자, 가격을 상승시키면 공급량은 왜 증가합니까? 그게 공급 법칙이에요.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비례 한 글자. 정, 부호로 플러스. 그럼 공급 법칙은 원래 플러스라서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요. 절대값 필요 없이 최소값 얼마? 0. 기준값은 1. 최대값은 무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 4개 중 일단 2개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가격 탄력성 2개랑 그냥 일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구분하는데 가격 탄력성 2개 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없이도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 이유는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 안 보일 거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 와서 10월 달에 오 진짜 있네?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네?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운데 두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절대값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로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소득의 정렬중. 기억나세요? 그리고 교차의 대보독. 기억나십니까? 예.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재와는 정상재고요. 마이너스인재와는 열등재고요. 제로인재와는 중간재예요. 수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재와는 대체재고요. 마이너스인재와는 보완재고요. 제로인재와는 독립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결국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더 중요한 거지.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결국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탄력성은 무슨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만 무조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0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소득 탄력성입니다. 누구랑 누구의 관계가? 소득과 수요량의 관계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 정상재고요.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정상재는 소득 증가되면 수요 증가되고 소득 감소되면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 열등재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여.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되면 수요는 증가된다 하는 표정입니다. 이런 표정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참하는 내용이 아니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 교차 탄력성. 한 놈의 뭐랑?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량. 자, 대체재는요. 한 놈 가격이 오르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합니다. 한 놈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재는 한 놈 가격이 오르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하고 한 놈 가격이 내리면 한 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결국 같은 방향일 때는 정상재일 수도 있고 대체재일 수도 있어. 반대 방향일 때는 열등재일 수도 있고 보완재일 수도 있다. 이걸 안 헷갈리려면 자꾸 이뻐러처럼 소득의 정렬중, 소득의 정렬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차의 대보독, 교차의 대보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려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나중에 되면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는 재화를 무슨 재라고 합니까? 했을 때 대체재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답은 정상재인데. 이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안 하신 분들이에요. 하신 분들이에요. 안 하신 분들은 대답을 못하지 대체재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한 자와 안 한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 점수가 오히려 살짝 떨어져요. 왜냐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헷갈리는 과정을 좀 거치면 점수가 탄탄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공부를 전혀 안 한 분들은 헷갈리지조차 않습니다. 뭐 알아요. 이렇게 헷갈린다는 건 옆에 사람이 헷갈린다 라는 얘기를 주로 막 이렇게 밥 먹듯이 하더라. 공부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옆 사람이 헷갈리 미치겠네. 공부 좀 하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은 헷갈리지조차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헷갈리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부 좀 하기 시작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소득과 관련되는 건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밖에 없어.
교차와 관련되는 건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밖에 없다고. 근데 요 두 개는 앞에서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 사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조금 쉬운 탄력성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대답하세요. 자, 가격을 올립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가격 올립니다. 자, 가격 올리면 공급량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합니다. 자, 근데 밑에 게 자극이에요. 위에 게 반응이고. 뭐 지난주도 살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반응이 많이 오면 탄력이라고 불러요. 반응이 조금만 오면 비탄력이라고 부르고 반응이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불러요.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자극 줬을 때 반응 많이 오면 탄력, 반응 조금 오면 비탄력, 반응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력.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죠. 왜 증가하죠? 공급 법칙.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게. 이제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왜 증가하나요? 공급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뭐 증가할 수 있지 뭐. 요만큼만 증가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전혀 안 증가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는 거지. 이때 가격 올렸을 때 공급 잘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가격 올렸을 때 공급이 잘 안 되면 이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가격 올렸을 때 공급이 전혀 안 되면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 이제는 공급이 어떨 때 탄력적이다, 어떨 때 비탄력적이다, 어떨 때 완전 비탄력적이다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가격 올렸을 때 공급이 잘 된다, 탄력. 잘 안 된다, 비탄력. 전혀 안 된다, 완전 비탄력. 자, 근데 우리 토지의 특성할 때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부증성. 그때 제가 부동산 학의 관점에서는 토지를 바라볼 때 토지 자체만 보지 않고 국토 전체를 본다. 국토 전체를 보면 토지 안에 바다도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고 임지가 10개 있고 바다가 10개 있다면 우리 국토는 총 몇 개? 40개. 40개에서 50개로 바꿀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그럼 40개는 끝까지? 40개.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은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토지 공급량은 몇 개에서?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그래프에 한번 옮겨드릴게요. 자, 제품 보세요.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입니다. 질문. 가격이 100원일 때 우리 국토는 40개라고 잡읍시다. 몇 개? 40개. 200원일 때는? 40개요? 예. 300원일 때는? 40개요? 예.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150원일 때는? 40개. 250원일 때는? 40개. 그럼 우리 국토는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물리적 공급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돼요. 반응이 없어요. 가격을 올려도 공급량은 증가되지 않아요.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 이제 기울기까지 보는 겁니다. 기울기는 수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리적 공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 물리적 공급은 불변, 완전 비탄력, 수직. 됐습니까? 근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한다는 것은 40개 안에서 농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용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토가 변한 것은 아니야. 물리적 공급은 그대로 불변인데 그 안에서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상향합니다.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상향. 그럼 자 보세요. 요거 우상향 맞나? 우상향 맞나? 요것도 우상향 맞나? 둘 다 우상향이에요. 근데 하나는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단기는 공급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시간을 조금만 주면 공급하기 어렵다니까. 공급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이건 배웠으니까 이제 대답하세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해? 가파릅니다. 근데 장기에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지. 공급이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공급에서 탄력성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요. 공급의 탄력성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거의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곡선의 모양을 물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의 모양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직. 모양은 수직.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단기는 공급 곡선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파르고요. 비탄력이다. 장기는 공급이 잘 된다.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 따라해봐요. 물. 단. 장. 자, 근데 물단장 입으로만 하면 안 돼. 손으로도 해야 돼. 자, 물. 단. 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야에 들어가실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물단장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물단장.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고요. 이게 단이고요. 이게 장이고 공부를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것도 혹시 묻습니다. 물리적 공급은 탄력성이 어떻습니까?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수직. 단기는 탄력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탄력.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장기는 탄력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탄력,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방금 장기 단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시험에 이게 아니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소요되는 기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소요란 단어예요. 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새우깡이라는 재화하고 아파트라는 재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새우깡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재화가 있고, 아파트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자, 그러면 새우깡은 하루에도 몇천 박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공급이 잘 돼야 안 돼? 잘 돼요? 그럼 이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산에 소요되는 게 너무 길잖아요. 공급이 잘 돼, 안 돼? 안 돼.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시험에서는 새우깡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신축 부동산과 중고 부동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답할까요? 새거, 신축 부동산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 길다.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중고 부동산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한 놈 이사 내보내버리고 도배장판만 깔아버리면 다른 한 놈 이사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건 만드는데 중고 부동산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소요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냥 시험에 생으로 장기, 단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생으로 장기, 단기가 나오면 공급에 부여한 기간이에요. 부여한 기간. 소요되는 기간이 아니고. 자, 부여한 기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공급해.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이걸 장기라 그래요. 야, 너 공급해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주면 장기에는 공급 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근데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줬어.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그냥 장단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물단장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리적은 완전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가 나왔을 때는 생각을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자,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면 그 물건 만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공급이 비탄력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그 물건 만들기가 쉬워져. 공급은 탄력. 결론 냅시다. 예.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 아, 깝깝하네. 깝깝해.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 그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공급은 비탄력. 마지막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그냥 생으로 단기가 나왔어. 공급은 비탄력. 근데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은 탄력. 그냥 장단기랑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시험 지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소요란 글자가 딱 나오면 그게 크게 보여야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갑자기 뛰고 막 맥박이 빨라지고 막 그래야 돼. 나중에. 예. 그래서 그냥 장단기랑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를 구분해 주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탄력성은 수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사실은. 자, 수의 가격 탄력성 다시 올게요. 7번 보세요. 탄력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따로 시간을 빼서 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 봤던 건데 한 번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절대값 빼먹으면 안 돼.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구하는 탄력성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의 가격 탄력성을 정확하게 구해봐라. 할 때는 이렇게 구해요. 자, 최초점이라고 할게요.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일단 수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를 맞습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가격분해 가격 변동분 할게요. 원래 가격분해 가격 변동분 하면 무엇의 변화율이 나오냐면 가격의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가격의 변화율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가격분해 가격 변동분 이렇게 하시면 가격의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나오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어떻게? 원래 수요량 분해 뭐예요? 수요량 변동분 하시면 돼요. 수요량 변동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이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정확하게 구하면 원래 가격 분해 가격 변동분 분해 원래 수요량 분해 수요량 변동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험 보세요.
2분의 3분의 7분의 4를 어떻게 구할 거냐? 2분의 3분의 7분의 4. 자, 참고로 가운데 두 개 곱한 게 분모로 가요. 3, 7에 21분의 2, 4, 8. 21분의 8이 답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모로 가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자로 가고 그러는데. 그럼 다시 한 번 더. 9분의 8분의 10분의 7.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얼마 분의? 80분의 63. 알겠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100분의 20분의 1000분의 잠깐만요. 800. 1000분의 800. 요런 거는 약분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약분. 네, 약분. 이거는 5분의 1. 약분이요, 약분. 요거는 200으로 약분해볼까, 200으로? 그럼 250, 248,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약분은 진짜 안 해도 되는데, 약분 안 하면 계산이 좀 힘들어져서 그래. 알겠죠? 예. 그럼 요거는 얼마 분해? 5분의 22지. 그러면 5, 4, 20, 답이 4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죠? 하여튼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모로 가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자로 가는데, 중간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자, 그럼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시험에서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분의 원래 수량분의 수량 변동분 그럴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다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시작.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리듬감이 필요합니다. 원래 변동분, 이런 식으로. 원래 변동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집안. 가격이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수요량이 1000개였어. 수요량이 1000개. 2000개. 근데 가격이 120만 원으로 올랐어. 가격이 올랐어. 그럼 대답하세요. 지금 가격이 100에서 120 올랐지? 그럼 양은 늘어요, 줄어요? 예? 늘 줄은 뭐예요, 늘 줄이 뭐지?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지. 왜 줄어요? 수요 법칙. 봐요, 이게 우리가 아까는 또 되다가 또 갑자기 또 물으면 또 모르고 그런다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촉 불량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문 용어인데 이게 접촉 불량의 상태예요. 어떨 때는 접촉이 됐다가 또 다시 펴보면 접촉이 안 됐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접촉이 됐다가 우리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리가. 자, 다시 수리해 드릴게요. 가격을 올리면 수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가격을 내리면 수량은 증가합니다. 왜 그렇죠? 수요 법칙. 자, 그럼 가격을 올렸으니까 수량은 줄 거예요? 줄 건데 1200개로 줄었어요. 1200개로. 그럼 이게 수요 법칙 맞나요?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뜨고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못 풀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못 풀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유명한 원래 변동분을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봐요. 원래 가격 100 변동분 20. 여기서 120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에서 120으로 가면요. 변동분은 20만 변동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변동분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원래고. 원래 가격은 얼마? 100. 100에서 120으로 가면 변동분은 20이지. 안 그런가? 이게 녹화 쪽팔려가지고. 저 녹화 좀 중지해요. 이거 좀 얘기하고 와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럼 내가. 원래 수요량 2000. 변동분은? 변동분 얼마죠? 얼마? 마이너스 800이에요. 마이너스 800. 여러분들 2000에서 2800으로 가야 2000에서 2800으로 가야 변동분이 800이에요. 2000에서 1200으로 오면 변동분은 마이너스 800입니다. 그런데 혹시 마이너스 800 안 하고 그냥 800 하신 분들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입니다.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괜찮네. 결국은 괜찮아요. 근데 왜 그랬어? 절대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선생님 어차피 절대값 나올 거니까 그냥 2000에서 1200 가더라도 그냥 800 해도 안 되나 이런 취지에서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좀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지는 본인도 그죠? 예.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가격 100, 변동분은 22죠. 원래 수요량은 2차 변동분은 마이너스 800. 이게 답이라니까. 이 답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봐봐요. 5분의 1이야. 약분. 이번에는 400으로 약분해볼까? 400으로? 400으로. 4, 5, 20, 4, 2, 8.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 보내? 5분의 10이 되는 거지. 탄력성 얼마? 2. 이게 답이라니까. 근데 이거를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 절반밖에 못 풀어요. 이 중에 딱 절반. 절반이 풀고 절반이 못 푼다니까? 이거 안 풀고 시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합격을 하려면, 학원에서 합격하려면 적어도 30, 40% 선에서는 들어야 되는데, 못 푸는 사람 50%에 속해 있는데 합격은 하고 싶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일단 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을 정확히 구하는 공식은 원래 변동분, 이렇게 하는 거다.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하나만 더 낼게, 내가. 자, 잘 봐요. 잘 보라고요? 예.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때 수요량이 2,000개였어요. 가격을 120만 원으로, 80만 원으로 내렸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을 마하면, 내리면, 수요량은 뭐예요? 왜 증가하죠? 수요 법칙 때문입니까? 근데 이게 2,600개로 증가했어요. 그 보니까 가격 떨어지고 수요량 증가된 거 맞네? 탄력성 정확하게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한다? 시작. 원래 변동분, 이렇게. 원래, 약간 리듬감이 필요해요. 원래 변동분, 이런 식으로. 원래 변동분, 그러지 말고, 원래 변동분, 이렇게. 약간 리듬감이 필요하지. 자, 그럼 대답해봐요. 원래 가격. 100. 변동분은? 좋아요. 근데 20에도 관계는 없다는 거. 원래 수요량은? 2,000개. 변동분이? 이게 이제 600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5분의 1 맞나? 요거는 아까처럼 200으로 약분해요. 200으로. 그럼 요거는 10분의 3이 되겠지. 200으로 약분하면. 맞아요? 그럼 요거는 얼마? 10분의 15. 탄력성 얼마? 1.5. 1.5가 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혹시 그의 시험에 이 문제를 틀려버리면 그의 시험에 합격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원래 변동분 알아도 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는요.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도 나왔지만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자,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원래 가격에다가 변동된 가격을 더해. 원래 가격에 변동된 가격을 더해? 그리고 둘 사이에 변동분을 때리고 나누기 2를 때려. 밑에다가 나누기 2. 그럼 평균이 나와. 뭐인지 모르겠죠, 일단. 네. 그럼 두 번째. 원래 수요량에다가 변동된 수요량을 두 개를 더해. 원래 수요량에다가 변동된 수요량을 두 개 다 하는 거지. 그 둘 사이에 변동분을 때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나누기 2를 때리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에도 나누기 2가 있고 위에도 나누기 2가 있으면 약분 처리하면 없어지잖아. 괜히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2는 빼고. 자, 그러면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따라서요. 더해서 변동분, 시작. 자, 그러면 시험에서 탄력성을 물을 때는요. 최초점인지 중간점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최초점일 때는 탄력성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원래 변동분,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더해서 변동분, 이렇게 하는 건데, 더해서 변동분도 엄청 쉬운 내용이거든요. 제가 기출문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9만 원이었대요. 그때 양이 108개. 가격이 11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양이 92개.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을 많으니까, 올리니까, 9만 원에서 11만 원 올리니까, 양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왜 줄죠, 이게? 수의 법칙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랬다면 이게 답이에요. 9분의 2분의, 108분의 마이너스 16. 요게 답이야. 맞아? 근데 시험에서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로 안에 있는 그 중간점이라는 단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했습니다. 실각 구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혹시 중간에 놓친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 더 구해. 그럼 어떻게 돼? 또 똑같은 답이 나오고 지문 5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론 문제는 혹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성과는 좀 있어요. 3번 아닌 것 같고 5번 아닌 것 같다. 또는 1번 아닌 것 같다.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라는 성과가 있다고. 근데 계산 문제는요.
잘못 핀들을 맞춰버리면 지문 5개 중에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답이 아예 없는 상황. 반올림도 못하고 버림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 응? 그때는 지문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뜯어봐야 되는데 계산 과정이 실수인 줄 알고 계산을 다시 해버리는 이래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고 중간점을 기준 탄력성을 구하시오. 쉬워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이에요. 자, 2개 더 하세요. 둘 사이의 변동분은요? 2개 더 하세요. 200이지. 이것도 빨리 못 따나, 이것도? 둘 사이의 변동분은 16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 유명한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이에요. 더 쉬워요, 오히려.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그럼 요거 약분해보면 10분의 1 맞나? 요거 약분해보면 4로 약분해봅시다, 4로. 50분의 4가 맞나?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 분의? 50분의 40이 되고 탄력성 얼마야? 0.8이 나온다는 거죠. 정답 0.8이었어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서 탄력성 계산 문제가 시험에 뜨면요. 공식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라고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요거 가지고 그냥 가격 올렸을 때 탄력성 얼마고 수율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최초점 기준으로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원래 변동분, 최초점 기준 더해서 변동분, 중간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이번에 저랑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격을 올려요. 가격 올리면 수량은 늘어, 줄어? 줄어? 왜 줄어요? 제 법칙이니까. 맞아요? 예. 첫 번째는요. 가격 올릴 때는 수량이 줄긴 주는데 이렇게 줄어요.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 올렸을 때 수량이 줄긴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줄어요. 그럼 첫 번째 경우로 갖다 우리는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경우로 우리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갈 수 있으면 수요가 탄력.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간다. 수요가 비탄력.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도망 잘 가면 탄력, 못 가면 비탄력. 반대 경우도 볼까요? 가격 내릴 때 많이 사러 와. 수요량이 많이 증가되는 거지. 이건 수요가 탄력. 조금밖에 안 증가하면 수요가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많이 감소도 탄력이고요. 많이 증가도 탄력이에요. 왠지 아세요?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감소도 비탄력이고요. 조금 증가도 비탄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폭을 보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절대값이올 거니까. 다시 많이 감소했다. 탄력. 조금 감소했다. 비탄력. 그럼 머릿속에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수요는 어떨 때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가 탄력, 잘 못 가면 비탄력. 근데 시험에는 뭘 묻냐면요. 어떠한 경우에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떠한 경우에 수요가 비탄력적입니까를 물어요. 그럼 제가 이거 해결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체재가 많아. 대체재가 많아. 그 다음에 장기야. 그 다음에 전환이 용이해. 전환이 용이해. 그리고 주거용이야. 그리고 사치재입니다. 뒤집을게요. 대체재가 많다의 반대말은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 맞습니까? 장기의 반대말은 단기. 전환이 용이하다의 반대말은 전환이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 다음에 상공업용이 주거용에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사치재에 대응되는 개념은 필수재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콜라의 대체재는 상당히 많아요. 콜라의 대체재는 사이다, 환타, 밀키스, 오란시, 암바사, 세븐업 등 무수히 많습니다. 다 탄산음료니까. 콜라 가격을 500원 올리면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뭐가 많기 때문에. 대체가 많기 때문에 콜라 먹던 사람들이 사이다, 환타, 밀키스, 오란시, 암바사, 세븐업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쌀은요. 대체재가 많은 편, 적은 편. 적은 편입니다. 그럼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가.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니까. 결론. 도망 잘 가야지 탄력적이에요. 도망 잘 못 가면 비탄력적이라니까. 자,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줬어. 장기에는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지.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근데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줬어. 단기에는 도망 잘 못 가.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니까. 계속 갈까요? 전환이 용이하다. 도망 잘 간다는 얘기잖아. 수요가 탄력적이고. 전환이 곤란하다. 도망 잘 못 간다는 얘기잖아.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그럼 누가 도망 잘 갈 수 있고 누가 도망 잘 못 가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주거용이에요. 무슨 용이에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 만에도 가요? 못 가요? 가요. 하루 만에 가요.
1588에 영구이사로 전화하세요. 영구이사로. 그러면 하루 만에도 가요. 하루 만에도. 그럼 결국 주거용은 전환이 쉽다니까. 그런데 상업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원도 상업용이고요. 호프집도 상업용이고요. 노래방도 상업용입니다. 학원에서 노래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돼. 인테리어를 갖다가. 적어도 한 달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호프집을 하려고 그래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다 새로 해야 돼요. 공장은 더 심각해요. 자동차 공장에서 신발 공장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계, 전력, 설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럼 결국 상공업용은 전환이 쉽다 어렵다? 어렵고 주거용은 전환이 쉽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번에는 사치제와 필수제에 대해 살펴볼 건데 필수제는 잘 알 거고 사치제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치제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싼 걸 사치제라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꼭 필요한 게 아닌 걸 사치제라 그래요. 굳이 안 비싸도 돼.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사치제라고 불러요. 그 사치제가 마치 뭐 사치스럽고 이렇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는 꼭 필요하지 않을 때 그걸 사치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연필은 또는 볼펜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색 볼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란색 볼펜을 10자루 가지고 있더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야 누구 9자루 그건 사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볼펜이 비싼 건 아니잖아.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치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필수제는 꼭 필요해. 못 줄여.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감각으로 하는 거, 감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필기하다가 중간에 지워버리면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저게 내가 지금은 아는데 가까운 장래에 모를 예정이라는 거지. 가까운 장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또 지금 지우는 순간 모를 예정도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걸 꼭 적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결혼생은 자꾸 지워버리고, 자꾸 묻고 이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감각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딱 듣고, 지우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그 생각이 안 틀리면 시험제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작업을 3월달에도 할 거고, 5월달에도 할 거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탄력과 비탄력으로만 얘기하세요. 대체제가 적으면 수는 비탄력, 많으면 탄력,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필수제, 비탄력, 사치제, 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전환이 좀 곤란하면 비탄력,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 혹시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은요, 시험장관도 안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암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느낌적으로, 대체제 많으면, 그 다음에 주거용이면, 장기면, 전환이 용이하면, 사치제면 수요가 탄력적이겠는데, 반대로, 대체제가 적거나, 당기거나, 전환이 곤란하거나, 상공업용이거나, 필수제면 수요가 비탄력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탄력성에 결부되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특정 기업의 총수입이요. 유명하거든요, 총수입.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P 곱하기 Q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P가 뭐죠? 가격 프라이스니까. Q는 퀀티티거든. 퀀티티가 뭐예요? 양.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양을 곱하면 총수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볼까요? 저 옆에 붕어빵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붕어빵 하나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5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00원짜리 붕어빵 하나 사면서 입에 물었어요. 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오늘 지금까지 몇 개 팔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저씨가 좀 잔에 물고 있는 것까지 해서 100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저씨 손에 들려있는 돈이 얼마죠? 5만원이죠. 5만원. 그러니까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 공식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쉬운 내용입니다. P 곱하기 Q.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하면 총수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또 갔더니만 붕어빵 아저씨가 500원 안 받는 거예요. 1000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1000원을. 좀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가격이 1000원이다. 저리다. 그럼 이 아저씨 수입은 10만원 된다. OX. 당연히 X입니다. 왜 X죠? 양이 줄어요. 왜 1000원 올리는 순간 줄어요. 왜 줄죠? 그게 법칙입니다.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에 갔더니 아저씨가 100개를 든 거예요. 250원 파는 거예요. 250원. 안 되겠나 봐. 그러면 수입은 25,000원이 된다. OX. X. 왜냐면 양이 느니까. 자, 가격을 올리면 수량이 왜 줄고 가격을 내리면 수량이 왜 늘죠? 이게 법칙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요, 뭐만 보지 않냐면 가격만 보지 않아요. 뭐도 같이 보냐면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폭을 같이 본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질문 보세요. 그림 보면서 대답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시켜보고 인하시켜보고 해볼 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킬 건지 인하시킬 건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대답하면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 봐요. 가격 올렸다가 피 보는 거야. 가격 지금 올렸다가 이윤을 더 보려고 올렸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수입은 늘겠어 줄겠어? 줄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격이 인하시킵니다. 그럼 가격을 인하시키면 어떻게 돼요? 엄청 사러 와요. 엄청 사러 와요. 그래서 박리담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리담회를 아무 물건이나 박리담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탄력적인 놈들의 특권이에요. 탄력적인 놈들은 가격을 조금 내리면 당장 이윤은 줄어. 하지만 많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전체 수입은 늘어. 그럼 결국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려서 많이 도망가게끔 만들어야 돼. 가격 내려서 많이 사러 오게끔 만들어야 돼. 내려서 많이 사러 오게끔. 고가 전략이 유리한 거야? 저가 전략이 유리한 거야? 저가 전략이 유리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려도 도망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원래 비탄력이 그런 거거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올려도 도망 못 가니까 수입이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내리면 재미를 봐요? 별 재미 못 봐요. 비탄력적일 때는. 맞아요? 그럼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를 생산할 때는요. 가격을 많은 정책이 올리는 정책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는 분들만 나중에 자긴 따셔서 중개업 개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개업하지 마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계셔야든지 월급이 있는데 가셔야 돼.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가격을 많은 정책, 인하시키는 정책, 비탄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격을 인상시키는 정책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는데 이 물건은 나밖에 없는 물건이야. 아무도 모르는 물건이야.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 적어. 이걸 갖다 우리가 대체재가 적다고 얘기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재가 적은 거야. 그럼 이런 물건은 수요가 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0.9 이하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0.9 다 받아도 되는 거야. 무슨 전략이 좋은 거지? 고가 전략이 좋은 거지. 맞아요? 근데 이 물건은 보니까 나만 알고 있는 물건이 아니야. 막 동네방네 다 아는 물건이야. 그러면 이거는 경쟁자가 많다? 대체재가 많은 거지. 이런 것들은 저기서 수수료 0.6 때리면 나는 0.5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안 그래? 가격을 많은 정책이 인하시키는 정책이 좋다는 거지. 이것도 막 분위기 못하고 나 0.9 다 받아야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이 좋고 저가 정책이 좋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정책이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수요가 어떨 때 탄력적이고 어떨 때 비탄력적인데 이렇게 물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적으면 비탄력적이고 장기면 탄력적이고 단기면 이건 다 했잖아 내가. 사치제는 탄력적이고 필수제는 비탄력적이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단위 탄력적일 때. 자, 단위 탄력을 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가격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를. 맞아요? 근데 방금 제가 단위 탄력이란 말을 썼나요? 단위 탄력은 탄력성 값이 얼마란 얘기죠?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10% 올려요. 그럼 수요량은 늘어 줄어? 줄어. 몇 프로? 10%. 그래 1이 나오거든. 가격 10% 내리면요. 수요량은 늘어 줄어? 늘어. 몇 프로? 10%. 그래 1이 나오거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 가격 곱하기 수량 하면 뭐가 나온다? 총수입이 나온다. 맞나요? 예, 그럼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는 마무리해. 우리 깔끔한 마무리 중요하거든. 깔끔한 마무리. 자, 보세요. 탄력성 1이야. 뭐라 불러? 단위 탄력적이라 불러. 맞아요? 질문. 가격을 10% 인상시켜요. 그럼 수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 10% 감소해. 가격을 10% 올리면 수량은 10%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을 10% 모으면 내리면 수량은 10%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입은 불변해요. 아니 잘 봐봐요. 10% 올렸을 때 덜 감소하면 총수입이 증가해. 더 감소하면 총수입은 줄고요. 근데 가격 많은 만큼 변화시킨 만큼만 뭐가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하니까 총수입은 불변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만 제깍제깍 그 폭만큼 수요량이 변하니까 내 수입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이 자격시험,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말장난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옛날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30, 40%가 말장난 문제예요. 말장난. 말장난이 가장 심한 과목이 중개사법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요, 공부할 때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장난 엄청나게 칩니다. 하야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야야. 사실 뭐 그런데, 그죠? 뭐 할 수 있는 거랑 하야야 하는 거랑 그 절대적인지 임의적인 건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자격시험에서는 그 말장난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머릿속에 숫자 1이 떠올라야지.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OX. X입니다.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량은 변합니다. 얼마큼 변합니까?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이 변합니다. 뭐가 불변이에요? 총수입이 불변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수요량은 변하는데? 1이니까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은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하루만 지나도요. 수요량은 불변이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내가 묻지. 기가 막혀가지고 묻지.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들었대요. 진짜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니한테. 네. 그럼 내가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누굴 될 거면 증인을 될 거예요. 얘도 들었어요. 하면 이제 증인 들고. 그러면서 막 한 150명에서 저를 둘러싸고 다 들었다는 거야. 나는 코너에 몰아넣고 막 다 들었다. 네가 그렇게 강의를 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저도. 자, 보세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입니다. 물론 불변이라는 걸 들었겠지. 근데 뭐가 불변인지를 물으면 그건 말할 수 없대 또. 그건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불변이라는 걸 확실히 들었다는 거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임팩트가 불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불변이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려면 제가 수업 시간에 판서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판서했던 내용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맞아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숫자 뭐가 기억나야 돼? 1. 이럴 때는 뭐를 변화시키면?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 얼마큼 변해?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이 변해. 이걸 가로로 놔야 할게요. 판산 내용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숫자 뭐가 기억나고 1이 기억나고 뭐를 변화시키면?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량 변해 안 변해? 변해. 어떻게 변해?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이 변해. 그 결과 무엇이 불변이야? 총수입이 불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요. 제가 판서했던 내용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 넣으세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넣었어요? 그럼 지워버리고. 분명히 시간 줬거든, 내가 넣으라고. 자, 절 보고 대답하세요.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 맞습니까? 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저가 전략. 많이 살아오게끔 만들어야 돼.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변화시켜요? 그럼 수량이 변해 안 변해? 다시 묻습니다. 가격을 변화시켜요? 수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 얼마큼 변해?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은 변하고 그 결과 총수입이 불변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장난치는 지문들이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지문이 끌면 끌려가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지문이 머리채를 잡고 여러분들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어. 그러면 이리 질질질 끌려간다니까. 아, 왜 그래? 그러면 질질 끌려가고 또 지문이 일로 끌면 아씨 이렇게 질질 끌려간다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변이다의 주안점을 둬버리는 거예요. 불변이다 그러면 질질 끌려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능동적이지 않죠. 질질 끌려가는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객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문이 꼬시면 그 유혹에 넘어간다니까. 근데 주체가 되는 사람은요. 지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지. 같은 수업을 듣고도요. 문제 내보면요. 지문을 보고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뭘 틀리긴 했을까 이렇게. 그러다 다음에 지문을 딱 보자마자 요거 틀리긴 했구나. 요놈 요거. 귀엽네 요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봐라 요거 틀리긴 했네 하는 사람들은 자격심에 강한 사람들이지. 그 저는 여러분들이 지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130쪽 1번은 됐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130쪽 2번. 제목 확인하시죠. 무엇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찾았습니까? 가로 1번 됐고요. 가로 2번으로 갑니다. 가로 2번에 가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최초값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제 공식 확인하는 방법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밑에서 4개를 올릴 건데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나옵니까? 요거는요. 제일 밑에 나누기 2 있습니까? 삭제. 중간에도 나누기 2 있습니까? 그것도 삭제. 2와 2는 없애버리세요, 그냥. 약분 처리해서. 그러니까, 아니, 없앨 걸 왜 썼어? 평균을 내기 때문에 2를 나누는 건데, 계산의 편의상 2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시작.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그러니까,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하시면 되는 거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132쪽. 가로 3번. 가로 3번에 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 동남 1번에 탄력적 찾으셨나요? 탄력적은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거야. 지금 표 안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끝에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먼 경사, 완경사가 돼요. 그 형광펜 다 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3월달에 형광펜 쳐드릴 거예요. 예. 치면 안 돼.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그 방금 친 형광펜은 칼로 긁어내세요, 그거. 형광펜은 저 화이트도 안 되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칼 좀 빌려줘요. 칼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 형광펜 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동남 2번.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1보다 작죠. 저 끝에 보니까 기울기가 급경사예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경사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급경사예요. 3번 가볼까요? 단위 탄력성이 얼마일 때고 1일 때고 그때는 기울기가 직각삼곡선 형태가 나옵니다. 직각삼곡선. 4번. 완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무한대고요. 저 끝에 가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요? 수평. 이건 중요합니다. 완전 탄력 수평. 5번에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읽잖아요. 그땐 기울기가 수직.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탄력성만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기울기 5개를 얘기해봐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경사, 비탄력적일 때 급경사, 단위 탄력적일 때 직각삼곡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오른쪽 페이지 가로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P 곱하기 Q 기억나세요? 뭐 곱하기 뭐?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게 총수입인데 이때 동그라미 1번으로 쭉 내려가 봐요. 제일 밑에. 가운데 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인 경우? 탄력적인 경우 찾았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디귿을 제가 읽을게요. 동그라미 디귿. 디귿만 체크하셔도 돼요. 디귿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많은 게 인하시키는 게 총수입 증대에 유리합니다. 즉 무슨 전략이 유리하다?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 넘겨볼까요?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있습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디귿만 체크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디귿. 디귿 체크했어요? 따라서 수요가 뭐 할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총수입 증대에 유리하다. 찾으셨나요? 예. 무슨 전략이 그러니까? 고가 전략이 유리하고 3번. 수요의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 있습니까? 자,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화살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 옆으로 가서 읽을게요. 가격을 인하하나 가격을 인상시키나 뭐가? 총수입은 불변이다. 가로 안에 중요한 말이 있네요. 뭐는 변한다? 수요량은 변한다. 수요량 불변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켜요?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얼마큼 변해요?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요량이 변해요. 뭐가 불변이에요? 총수입이 불변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가로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찾았습니까? 그건 보지 말고요. 제일 밑에 표를 보세요. 표가 중요합니다. 표 찾았어요? 표 1, 2, 3, 표 1, 2, 3만 확인할게요. 1. 대체재가 많고 장기, 사치재,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면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1, 2, 3 됐어요? 반대로 대체재가 적거나 단기거나 필수재거나 용도가 특수해, 용도 전환이 곤란해, 상공업용은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1, 2, 3, 1, 2, 3만 묶어 두시고 1, 2, 3, 1, 2, 3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길게요. 3번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있습니까? 자, 우리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할 때 소득이란 글자 보이죠? 그 위에다가 정렬중이라고 한번 적어볼래요? 소득이란 글자 위에다가 정렬중.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할 때 소득이란 글자 위에다가 정렬중. 소득이 시험에 뜨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정상재, 열등재, 중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면 무슨 재? 정상재. 오른쪽 페이지. 마이너스면 열등재, 제로면 중간재. 4번.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찾았습니까? 교차라는 글자 위에다가 대보독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대보독.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고요. 마이너스면 보완제고요. 제로면 독립제인데 얘는 공식도 한번 봐야 돼. 공식이 밑에 x제가 뭐가 변했나요? 가격. y제는 뭐가 변했나요? 수요량. 한 놈은 가격 뜨고 한 놈은 수요량 떠요? 한 장 넘기시면 아니나 다를까 138쪽에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제로면 독립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확인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있어 없어? 없어. 절대값이 없는 이유는 가격과 공급량이 원래 비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세요? 한 장 넘기시면 가로 4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만 묶으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이랑 2번이랑 묶었으면 1번 제가 읽을게요. 단기는 공급이 비탄력, 기울기는 급경사. 장기는 공급이 탄력, 기울기는 완경사. 동그라미 2번. 생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그럼 얘는 물건 만들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공급이 비탄력. 근데 생산하는데 시간이 적게 소요돼. 그럼 얘는 물건 만들기 쉬워, 어려워? 쉬워. 공급이 탄력. 그래서 신규 주택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죠. 공급이 비탄력. 기준 주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소요되는 기간이 짧죠. 공급이 탄력. 그렇게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수요 공급 이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책을 좀 넘기셔서 155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좀 쉬셨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